분수대 앞에서 단식 7일째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주말에 비바람이 불면서 황 대표가 머물던 임시 천막이 쓰러지자 한국당은 기둥이 있는 이른바 몽골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김도읍 비서실장에게 경찰과 실무진들의 고충이 크니 천막을 자진 철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겁니다. 분수대 광장은 규정상 천막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는데 천막 철거 요청이 적절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근희의 프레스콕, 분수대 앞 몽골 텐트입니다. 황제 단식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불똥이 천막을 철거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까지 좀 튀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김도읍 실장에게 보낸 내용 먼저 직접 화면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보낸 문자도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께서 지금 바람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을 철거를 하라고 한 것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저희는 묻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무비서관 메시지 한 통으로 천막 자진 철거 협박이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 이런 여당 처음 봅니다. 자, 김근희 기자, 강기정 정무수석은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황교안 대표를 찾아갔죠.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고 그 밑에 정무수석 밑에 있는 정무비서관, 지금 김광진 비서관인데 문자를 한 통 보내서 화면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유가 뭡니까? 왜 철거해 달라는 겁니까?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몇 차례 저희도 보도를 드렸지만 이게 규정상으로는 사실 이 앞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김광진 비서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천막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데 지금 경찰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고충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 황교안 대표의 힘든 상황과 특수성을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오랜 기간 집회를 해왔던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앞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야당에서는 지금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천막 철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과연 문 대통령의 뜻이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천막을 철거해달라. 얼핏만 보면은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탄압 내지는 정치적 압력을 쓰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김광진 비서관의 속내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김광진 정무비서관도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오늘 추가로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 한국당이 처음에는 이 출퇴근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천막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니까 이 점을 한국당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자신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규정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뜻이냐고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곳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앞으로 제2, 제3의 농성이 저곳에서 이루어져도 경찰이라든지 청와대 경호 인력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들의 어떤 고충을 이해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불법인 걸 알면서 그것을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김광진 비서관의 얘기군요. 근데 이 과거에도 저 장소에서 좀 농성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정의당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떤 농성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시위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지만 법을 어기면서 감히 몽골 텐트까지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입니다. 단식 농성을 하는 데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14년 8월에 우리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그 자리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 텐트는커녕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텐트 아래서 맨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부는 조속히 행정 대집행을 통해 텐트를 철거해 주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2014년에 예. 정의당에서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단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심상정 대표는 그때 법에 따라서 몽골식 텐트는커녕 가리개 하나 없이 땡볕 아래서 맨몸으로 단식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몽골 텐트를 친 것은 뭔가 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2014년 당시에 저곳이 텐트를 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땡볕 아래에서 그냥 열흘간 단식한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텐트 칠 수 없는 곳에 텐트를 치고 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형평성의 문제에서 어떤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계속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요. 당시에는 저곳이 천막을 칠 수 없다라는 것을 정의당도 알고 있었고 김강진 비서관의 얘기에 따르면은 자유한국당도 처음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근슬쩍 저곳에 그러면 몽골 텐트까지 치어졌는가?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저곳을 쳐서는 안 되는 곳인지 몰랐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 이 한국당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이게 아무래도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고령인데다가 지금 주말에 비바람이 불고 하면서 영하로까지 기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걸 설치하지 않으면 건강상에 심각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황교안 대표의 어떤 건강 상태와 최근의 어떤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텐트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고 비바람도 오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불법인 줄은 알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아마도 알고는 있지만 규정상의 문제는 예.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관광공사는 왜 등장하는 겁니까? 네, 이 행정 대집행,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이 주체가 이 한국관광공사입니다. 예. 경찰도, 청와대도, 서울시도 아닌 왜 한국관광공사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청와대 100m 이내는 집회시위법의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분수대 앞에서 텐트를 친다고 했을 때 경찰이 여기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자 이제 한국당에서는 그럼 100m 밖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100m 이외에 100m가 넘어서는 곳에 이제 텐트를 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한국당 관계자가 했던 말이 여기는 100m 밖이지만 말뚝을 못 박는다고 해서 간이로 잠깐 그냥 비닐을 두른 정도다. 이렇게 분명히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도 그곳에 텐트를 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옆에 제대로 된 정식 큰 텐트를 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건데요. 경찰 관계자 설명은 이 땅이 이제 문체부 관할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문체부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유지인 만큼 마음대로 텐트 설치를 할 수 없는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이 사유지로 생각해 보면 내 땅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와서 텐트를 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텐트를 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민현님, 지금 우리 기자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쳐서는 안 되는 곳이 명백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관할하고 있는 경찰도 그렇고 관광공사도 그렇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평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겨울이다 보니까 좀 저기 걷어내면 또 황 대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좀 야박하다라는 평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이 개인의 사정을 봐줄 것이냐 아니면 엄격한 법의 집행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참 애매한 분야죠. 지금 단식이라는 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너무 야멸차게 또 쫓아버리는 모습을 보이면 예. 또 여론이 또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예. 하지만은 사실은 국회 앞에서 단식하는 게 맞긴 맞죠. 예. 처음에는 이제 낮에는 그 청와대 앞에서 하고 예. 거기서 불법이니까 밤에는 국회 앞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일부 언론들이 출퇴근 단식이라고 또 아주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어요. 예. 또 약간 중립적인 데는 셔틀 단식이라고 썼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단식을 하는데 여론이 좀 안 좋구나. 아예 한 군데서 그냥 붙박자. 그래서 청와대 앞에 진을 쳤는데 찬바람 불고 날이 너무 추워지니까 뭐 침낭도 안 되고 하니까 텐트를 치고 갈수록 이제 크기가 커지는 거죠. 예. 처음에는 천막에다가 이제 몽골 텐트까지 켜지는데 그런 뭐 좀 안타까운 뭐 마음은 좀 이해는 하지만은 그건 법에는 어긋난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저는 국회가 맞다고 봐요. 이거는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넘었거든요. 이거는 패스트트랙에 넘어간 거는 예.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들이 예. 다음 달 초까지 결정을 하게 된 거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하는 게 맞은데 아마 자유한국당이 수적으로 워낙 과반수가 안 되고 몰리다 보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통과될 게 뻔하니
마지막 항고 수단으로서 상징성이 강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앞에서 한다. 뭐 그런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몰라도 공수처법 또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니까 단식을 하려면 국회에 가서 여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상징성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하고 있는 거군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에 이제 내분이 심한 거죠. 김세연 의원부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만두고 당 해체하자 하니까 리더십의 위기가 오니까 이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회 앞보다는 청와대 앞이 좀 상징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단식 7일째를 맡고 있는 황 대표 건강도 너무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계층, 여러 인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또 새로운 인사들이 많이 찾아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찾았고요. 오늘은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그것은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약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 거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베스가 될 겁니다. 이쪽이십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황 대표께서는 이제 너무 좀 건강을 해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잘 못하시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무슨 말씀하는데 잘 듣지는 못하겠고 저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한 분이 이렇게 야외에서 노숙을 하면서 단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단식이 풀어지고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의 방문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세 사람 모두 지금 황교안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면서 단식을 하루빨리 좀 그만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만류를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 33년 만에 단식장에서 처음으로 황교안 대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참으로 처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 의원들이 황 대표에게만 짐을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서둘러서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무대책 행보는 마치 이 탄핵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방비로 방치해서 비극을 초래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공수처법을 내주고 선거법 개정안을 받는 그런 뭐 제안까지 홍준표 전 대표가 하긴 했는데 정치권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강은 뭐 많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람들의 말과 기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인가요? 일단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방문했던 인사들에 따르면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손학규 대표도 황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좀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날이 좀 추워지다 보니까 지금 현장 인근에 뭐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료진 소견으로 단식을 중단해야 될 정도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이 황 대표 의지와 상관없이 당 실무자들이 단식을 좀 만류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앞서 화면 보니까 위로차 갔다가 사실은 좀 쓴소리를 하고 온 셈이 됐어요. 유호정 기자, 뭐 일부러 좀 작정하고 그런 소리를 하신 건가요, 손학규 대표가? 네, 어제 뭐 직접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어제 SNS에 먼저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수구 보수 세력에게 한마디를 한다.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낡은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황 대표가 이 단식을 하는 이유인 선거법 철회 자체를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 대표는 정치 횡보에서 노마지지라고 이제 늙은 말의 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제 추한 노용만 보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러나라라면서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렇게 정치인들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보는 시각이 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MBC가 이제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어제가 발표됐는데 그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3%로 이 공감한다는 응답 28.1%보다 2배가 좀 넘게 나왔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고서 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SNS를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벌이는 이 목숨을 건 단식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설문을 돌리는 게 제정신이냐. 정부 고위 공무원 한 명 꼽아서 그 사람 무기징역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냐를 한번 물어보지 그러느냐. 황 대표 단식 반대보다 더 높게 나온다에 500원 건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그런 SNS 글도 올렸습니다. 얼마요? 500원을 건다. 500원이요. 또 희화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야당 대표의 단식이 7일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희화하고 조롱하는 것은 좀 자제돼야 되긴 합니다만 국민 여론 67%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MBC 여론조사였습니다. 윤영걸 위원님, 지금 이렇게 국민 여론은 대체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 여론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 위기마다 띄운 이른바 승부수가 좀 통하는 거 아니냐. 장외투쟁도 그렇고요. 지난번 삭발도 그렇고요. 여러 주변에서 만류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비관적으로 봤습니다만은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내에서도 야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정치 10단에 오른 거 아니냐. 정무적 감각이 이제 뛰어나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다면서요. 네, 황교안 대표가 사면타죠. 처음에는 장외투쟁. 그리고 한여름 뜨거울 때 장외투쟁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삭발을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들이 동조 다 삭발했고 이번엔 단식투쟁에서 사면타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면타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그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삭발이나 장외투쟁 때도 일시적으로 지지율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식 때문에 지소미아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미국이 사실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을 넣었잖아요. 한국이 진짜 그 중국하고 북한, 러시아 쪽으로 갈 거냐 뭐 아주 세게 압력을 넣은 다시 크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투쟁을 해서 저걸 얻어냈다. 아직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 저 단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아직 뭐 한 70% 가까이 되는 거는 그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저는 그 정도라고 봐요. 그래서 저 단식이 성공을 거두려면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성공했거든요. 타이밍이라든지 살신성인하는 모습, 명분을 잘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공이 쉽진 않아요. 왜? 패스트트랙을 포기해야지 단식이 끝나는데 그거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단식을 계기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여태까지 안 변했거든요. 스스로 좀 변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저는 비대위 체제까지 띄울 정도가 되고 우리 모두 기득권 내려놓자 하는 식으로 의견 합치가 된다면은 저 단식은 나는 성공한 거로 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성공 여부는 스스로에 달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